네, 분계 200제 이번 강의는 15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번입니다. 공장의 기기장치에 대하여 3일 화재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48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전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에 가입하고 현금을 준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간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 480만원. 그쵸?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원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차변에 뭐다? 보험료가 답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요, 선급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미리 주었다는 뜻이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거나 또는 뭐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분개하듯이 비용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때는 당연히 뭐다 선급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보험료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보험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비용을 자산 처리하라 그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선급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꼭 참고하세요. 152번입니다.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6월분 퇴직연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산회계 1급만 보시면 되고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이 500만원만큼 나간다. 그쵸? 자산의 감소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 차변에 이걸 뭘로 분개하죠?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확정 만약에 기여형이다. 그러면 그때는 답이 뭐죠?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153번입니다. 자, 화면이 잠시 좀 바뀌었는데 153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기할 내용인데요. 건물과 토지를 일괄 구입한 후에 건물을 철거한다면 그때는 건물의 원가는 토지에 포함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토지만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건물 100원짜리가 있고 토지 50원짜리가 있는데, 자, 내가 이 두 개를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하고 나서 즉시 어떻게 했다? 토지 위에 있던 건물 100원짜리를 철거해 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면 분개할 때는요, 나한테는 토지만 들어와 있잖아요. 건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얼마이다? 150원이다 그 얘기예요. 50원이 아니라 150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건물은 현재 철거되고 없고요. 그쵸? 그리고 애당초 나는 뭐다? 토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야, 나 땅만 살 거니까 건물은 너 가져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뭐 헐크입니까? 건물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럼 땅만 가져가. 그럴 수는 없는 거겠죠. 결국 이 토지를 살려면 건물도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0을 주고 두 개를 다 사고 나서 건물을 철거해 버린 거죠. 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 구입 후 건물을 철거한다면 그때 건물은 무조건 뭐다? 토지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한다는 거. 자, 이 내용을 꼭 아셔야만 153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태안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산산업으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건물과 땅을 같이 구입을 한 거죠. 근데 구입하자마자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당연히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토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물은 철거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철거한 건물의 금액도 토지의 원가에다가 포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포함한 금액이 여기 보시는 5천만 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5천만 원의 일괄 구입 후 대금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기간은 3년이죠. 장기가 되겠네요. 받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5천이라는 얘기는 건물과 토지의 구입비가 합쳐서 5천이에요.
근데 어차피 건물은 부셔버렸으니까 토지 5천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 300만 원과 토지의 정지 비용 320만 원만큼을 당좌 수표로 반영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죠. 얼마? 5천. 근데 5,620만 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산을 구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죠. 그래서 토지 5천에다가 철거비 300과 토지의 정지비 320을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5,620만 원이 들어온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5,620을 주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 5천은 은행한테 대출받아서 주었답니다. 그쵸? 그럼 은행한테 나중에 돈 갚아야 되겠죠? 대변의 부채의 증가, 기간은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거래처는 신한은행, 얼마? 5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20은 수표를 주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 620이 나가는 겁니다. 154번입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태양의 주식 500주, 장부의 금액은 800이고요. 자, 얘를 얼마에? 1,000만 원에 처분했답니다. 대금은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팔았으니까 주식은 나가죠. 나간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800입니다. 장부의 금액이 나가는 거죠. 그쵸? 근데 차변에 보통예금은 얼마가 들어온다? 1,000만 들어와요. 그러면 800만짜리를 1,000에 팔았으니까 200을 벌었죠. 대변의 이름은 수익 발생,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얘를 분개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지 않고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없을 때는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155번 매입거래처 화성의 외상매입금 1,7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큼은 3개월 만기 약속금으로 반영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자, 그만큼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첫째, 1,000만 원은 어음을 줬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할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겠죠. 외상매입금은 당연히 거래처를 화성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변에 부채의 증가 지급어음 1,000만 원, 거래처는 화성으로 얘도 달면 되고요. 나머지 면제니까 수익이 발생하죠. 이름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대변에 700만 원 발생하는 겁니다. 156번 문제입니다. 대우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구입하면서 대금 30만 원, 액면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단 공채의 현재 가치는 26만 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전산에게 1급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산에게 2급도 나올 수는 있지만 거진 잘 나오지 않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필기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유형 자산들 있죠. 이 중에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수용차와 같은 차량 운반구. 자, 이 세 가지는 이제 법에 의해서 강제로 구입하는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현재 가치로 분개하고 만약에 고가로 취득을 했다. 즉 현재 가치보다 고가로 취득을 했다면 그때는 현재 가치의 초과분은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자동차, 건물,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은 내 거라고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등기할 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는데 뭐 그런 채권들을 뭐 국채, 뭐 공채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채권들을 무조건 구입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구입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구입을 해야만 내 자동차, 내 건물, 내 토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한 이제 채권들을 구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배운 대로 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뭘로 분개하라고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풀이를 할 건데, 자, 일단 30만 원만큼의 액면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주었다는 얘기는 30만 원만큼을 주고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뭐다?
보통 예금이 30만 원이 먼저 나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채권이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채권이 들어오겠죠. 공채가 채권이니까. 그럼 채권 들어오면 차변에 뭐다?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기하시면 돼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기하면 되는데 이 금액이 26만 원이에요. 왜? 여기에 적혀 있죠. 구입하는 채권은 뭐라고요? 현재 가치로 분기하라고요. 문제의 현재 가치가 26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6만 원인 현재의 가치로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쌤, 여기에 남는 돈 4만 원만큼 어떻게 합니까? 1급 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좀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쵸? 자, 고가로 취득한 경우에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유형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그 얘기죠. 즉, 차량 운반금에다가 넣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기억이 안 나시거나 배운 건 같은데 조금 이제 뭐 가물가물하다 그런 분들이 있겠죠. 괜찮습니다. 쌤도 그랬으니까. 자, 그런 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157번입니다. 컴컴 상사의 제품 600만원, 10개 60만원이고요. 자, 아무튼 얘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중 15%만큼을 당좌예금 계좌로 송부받았습니다. 판매하기로 계약만 했죠. 계약만 한 것 자체는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뭐다? 15%만큼을 당좌예금 계좌로 송부받았으니까 계약금 받은 것만 분기하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은 분기하지 않는 거죠. 자, 누가 있었습니까? 자, 잠시 또 한번 암기를 해볼까요? 누구?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 자, 이 5가지가 대표적으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거는 당연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600은 분기 안 해요. 하지만 600에 대해서 15%의 계약금을 받은 건 거래해야 되겠죠. 그게 어디로? 당좌예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600에 15%면은 90이니까 차변의 당좌예금은 90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대변에 뭐라고 한다? 얘를 계약금이 받았으니까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거래처는 컴컴 상사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8번 문제입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해품의 주식 2,000주 2천만 원에 구입하면서 증권 매입 수수료 비용 1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일단 단기 보유가 목적이니까 차변에 뭐가 들어오죠? 단기 매매 증권 들어오죠. 얼마? 2천만 원. 자, 주식을 구입할 때는 액면가를 무시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2천만 원에 구입했다면 2천만 원 적으시면 돼요. 근데 현금은 대변에 얼마 나갔죠? 수수료 10만 원 포함해가지고 2,010만 원 나갔죠. 그쵸? 그럼 차변에 10만 원 모자라죠. 자, 이게 뭐예요? 수수료 비용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비용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하잖아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조금 예외적이죠?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비용으로 분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수수료 비용 10만 원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나중에 그 전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수료 비용의 코드는 800번대가 아니라 900번대인 영업의 비용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159번.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및 통관 수수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단 현금은 나가죠. 자, 들어온다 차변, 나간다 대변, 들차, 나대. 알고 있죠? 그럼 대변에 현금 200이 나갑니다. 왜 나갔습니까?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통관 수수료하고 관세를 준 거죠. 그쵸? 그럼 차변에 뭐다? 원재료 200이 답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방금 얘기했죠? 모든 자산은 구입할 때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죠. 그럼 수입도 구입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다? 원재료에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물론 단기 매매 증권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원래 원칙은 뭐다? 자산을 구입 시 들어가는 비용은 무조건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160번. 본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1,500만 원이 소실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불났죠? 차변에 뭐? 재해, 손실, 얼마? 1,500만 원 분기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대변에 뭘로 분기한다? 그렇죠. 제품이 불탔으니까 대변에 제품 1,500 이렇게 분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판매한 게 아니니까 제품 매출로 분기하면 안 돼요. 그냥 제품이 불탄 거예요. 제품 매출은 수익이죠. 제품은 자산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산에 입력할 때는요, 제품이 대변에 있잖아요. 상품, 제품, 원재료 이 세 가지의 재고조산이 대변에 공개되었을 때 원래 용도가 뭐예요? 얘들은 판매하는 거죠. 만들거나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나 판매 목적이 아닌 형태로 소요가 되었다면 그때는 몇 번? 8번 타 계정으로 대체액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제품 팔아야 되겠죠. 근데 팔지 않고 뭐다? 불탔으니까 8번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팔았다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기에다가 8번을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